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1%가량 상승하며 27,000달러 선을 다시 되찾았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21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14% 상승한 27,1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26,845.41달러에서 최고 27,265.9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미국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달러와 약세의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51을 기록하면 중립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고빅 리서치 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 부채 한도 영향은 비트코인 가격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은 난항을 겪겠지만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재정 지출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영매포에 몰렸던 자금이 시중으로 다시 공급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연준 긴축 효과를 상쇄해 비트코인 가격 하방 압력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리서치는 또 단기성 기관 자금의 비트코인 유입세가 회복된 점, 장기성 기관 자금의 유입세 불안도 끝이 보인다는 점 등에서도 향후 비트코인 등 민간 자금 조달 시장 회복 시기가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경기 침체 우려 등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미국 경제에 관해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18일 미국 경제 연착륙 하나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미국 경제가 최근 이어지는 난제를 비교적 잘 풀어온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했다. 우선 그는 연착륙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대규모 실업 없이 인플레이션이 납득 가능한 비율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아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미국인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많은 전문가는 팬데믹이 고용과 생산 감소 등의 형식으로 아주 오래가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전체 고용 등 노동시장 상황은 팬데믹 이전에 내놓은 추정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할 만큼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뚜렷한 상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수십 년간 잠잠하던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이래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 많은 미국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 없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뤄 연착륙을 달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과거처럼 가격 통제와 같은 수단을 쓸 수 없고 인플레이션이 오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 연착륙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의 어려움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해온 점을 들어 기대를 가져도 좋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코로나19가 경제 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광범위한 고통 없이 팬데믹 침체를 헤쳐나왔다는 주장이다. 또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을에 미국인 78%는 가계 경제 사정이 어쨌든 괜찮다고 했는데 이는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라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는 엄청난 성공담으로 비록 기대보다 더 평탄치 않을 수 있지만 성공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매우 활발해 실업에 잠정적으로 오르더라도 많은 고통은 없을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목표치 이상이지만 과거에 감내해낼 수 있었던 수준인 만큼 연준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길게 지속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등에 주목하며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박스권 탈피를 시도했다. 지난 한 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65% 상승했다. S&P 500 지수는
기술적인 저항선인 4200에 바짝 다가서며 작년 8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나스닥 지수는 한 주 동안 3.04% 급등했다. 나스닥 지수 또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나스닥 지수의 주간 상승폭은 지난 3월 말 이후 약 2달 만에 최대였다. 지난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38% 올랐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주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됐다. 이후 협상은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 후반 다시 난관을 마주친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 실무 협상은 교착에 빠진 상태다. 양측은 지난주 금요일 협의를 재개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협상은 일시 중단됐다. 정치권의 다음 회의 일정 또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는지 혹은 협상을 위한 의도적인 교착 상태를 연출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경고한 엑스데이트인 6월 1일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시야는 점점 촉박해지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호주 방문을 취소했고 주요 7개국 회의를 마무리한 후 미국으로 복귀한다. 옐런 장관은 만약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타결하는 데 실패하고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이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는 조심스러운 낙관이 감지된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전례 없는 디폴트에 빠질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이 결국 미국을 디폴트에 내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심리를 떠받치는 상황이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16선을 나타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공포지수는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에 대한 시장의 낙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증시에는 악재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즉각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주가는 크게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서는 유동성이 회수되는 악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협상 타결 시 미국 재무부가 신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회수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연준의 정책 경로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함께한 한 대담에서 은행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 금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려 했던 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연준 고위 위원들의 발언보다 완화적인 뉘앙스로 해석된다. 다만 시장의 관심사가 부채 한도 협상으로 쏠리며 파월 의장 발언의 영향은 다소 희석됐다. 이번 주 연준은 지난 5월 열렸던 FOMC 의사록을 공개한다. 아울러 다수의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예정됐다.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발표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은 4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6% 올랐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월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공개된다. 앞서 발표된 1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는 연율 1.1%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었다. 제조업, 서비스업 황의 성장세를 드러내는 구매 관리자 지수도 나온다.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됐다. 이외에 미국의 소매업체 노드스트롬, 콜스, 베스트바이, 달러트리, 금융사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텍스트 기반의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내달 출시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UCLA의 소셜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교수인 리아 하버먼은 19일 뉴스레터에서 크리에이터를 인용해 메타가 6월 말 새 SNS를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버먼 교수는 이어 현재 메타가 비밀리에 일부 크리에이터와 유명 인사들과 새로운 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SNS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버먼은 새 SNS 앱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게시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메타가 크리에이터와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며 새 SNS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새 SNS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결합한 형태로 보인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새 SNS는 이에 따라 트위터를 겨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수한 뒤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가 넘칠지 모른다는 우려로 유명인들이 대거 트위터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버먼은 SNS는 최대 500자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사진은 물론 동영상도 최대 5분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앱과 호환도 되고 이용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기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지난 3월 우리는 텍스트 업데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독립된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보통신 전문 매체 플랫포머도 이 SNS 개발은 P90이라는 코드명으로 인스타그램 CEO인 아담 모셀이 주도하에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메타는 현재 페이스북과 함께 사진 기반의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3%가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였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 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693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코인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 1,282억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에 따라 1조 192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가 616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지인간 코인 구매 대행 사기가 177건으로 21.0%,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의 사기, 횡령 등 불법 행위가 48건으로 5.7%를 차지했다. 2021년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피해액이 폭증한 데는 2조 원대 피해를 낸 가상화폐 거래소 V글로벌 사건 탓이 컸다. 이들은 가상화폐 V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회원 5만여 명에게서 2조 8천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일당 중 대표 이모 씨는 특정 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작년에는 노인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600여 명으로부터 552억 원을 챙긴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도 코인 투자와 실패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해 규모가 5조 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화폐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암호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이버 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이달 15일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된다. 검찰은 암호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암호화폐 주소의 생성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암호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을 보다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화폐 거래 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 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져 촬영물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대검은 요청서에서 시스템 고도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이버 수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